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11 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미사 시작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청소년 주일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 그리고 청소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날인데, 그냥 항상 교회에서는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주일, 그리고 또 뭐 남북 간의 화해를 위한 주일,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주일을 지내고 있지만 그냥 그때만 잠깐 생각을 할 뿐 그 마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천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청소년 주일이라는 생각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 그리고 삶에 지쳐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뜨는 그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삶의 위로와 희망을 줄 것인가를 좀 생각해보고 실제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그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학교 선생님의 전화를 받았는데요. 이 선생님이 어느 하루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상담을 보통 하게 될 때 보통 상담 전문가는 5명 이상은 상담을 안 하는데요.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8명에서 10명을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됩니다. 다 이제 학생들인 거죠. 그런데 그 학생들은 누가 오느냐? 일단은 자살 위험군, 자살을 시도한 사람, 그리고 자살의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1차적인 대상입니다. 근데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서 실패했거나 아니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 아이들 8명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이 3일 만에 그만 갑자기 공황장애를 겪어서 응급실에 실려가서 그 이후부터 이 아이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너무너무 힘겨운 마음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무 큰 충격에 자기 자신이 이 불안이 시작이 되어서 정신과 쪽으로 약을 먹어야 될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만큼 이 현장에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목소리가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아서 사실은 도와주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청소년들이 삶에서 이탈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OECD의 자살률 1위 국가 누명을 쓰고 5명을 쓰고 있는 거죠. 누명이 아니라. 그리고 그 중에서 청소년의 그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무한 경쟁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자신의 삶을 포기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런 경쟁이 심각한 현대 사회에서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좌절감으로 애초에 그냥 이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들을 같이 상담하는 선생님들은 이 구조에서 오는 이 불편한 진실 때문에 견디기를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사회 자체가 워낙 경쟁 사회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잘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래도 삶의 의미가 있단다,
지금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더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이야기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고민하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외적인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원이 숨어 있어요. 이것을 일깨워주는 것이야말로 심리적인 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신과 약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심리적인 약물은 정말 진정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함께 해주는 그런 심리 상담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관들도 많고 좋은 선생님들도 많은데, 자신의 생각에 그냥 빠져서 삶을 마무리 짓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청소년들의 자살에는 그 원인이 이러한 심각한 경쟁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폭력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하고 싶지만 실제로 자살하지 않고 잘 버티는 친구들은 폭력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왕따와 같은 방식의 폭력을 경험한 친구들은 자살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왕따를 사회적인 문제로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그냥 학생들의 예전서부터 있었던 그냥 그런 문제로만 치부해 버릴까요?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런 폭력이 너무도 익숙해져 있고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 왕따에 대한 그 은어, 속어 이런 거 아세요? 왕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따돌림이라고 하는 건 지속적으로 한 개인을 집단에서 괴롭히는 현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왕따라고 합니다. 집단 따돌림이라고 하죠. 근데 왕따 말고도 뭐 은따도 있죠. 은근히 따돌리는 거. 전따도 있어요. 전체가 다 따돌리는 거. 반따는 반 친구가 따돌리는 거. 직따는 직장에서 따돌리는 거. 뚱따는 뚱뚱하다고 따돌리는 거. 이러한 언어들이 너무나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찐따라고 해서 찌질해서 따돌리는 그런 그 따돌림을 받은 친구가 자기가 정말 찌질한가를 계속해서 버티다 나중에는 정말 찌질한가 보다 하고 자살에 이르기 전 구출되어서 자기 자신이 자존감을 회복하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걸렸는지 그거를 하소연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폭력들이 우리가 이 삶에서 체험하고 있는지 그 친구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면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은 정말 우리 모두가 신경을 써야 되는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려 우왕 때부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면신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신고식 같은 거죠. 어느 집단에 들어가면 항상 그 집단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한 사람 또는 새로운 사람 늘 찾아서 그들을 괴롭히면서 집단 간에 끈끈한 어떤 유대의식을 갖는 그런 안 좋은 문화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 자체에 대해서도 초기와 같이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엇보다도 이 생명을 버리는 우리 친구들, 그 생명을 끊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자살 사이트에 가입하면서 삶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도움이 분명히 있고 앞으로의 삶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깨닫고 도움을 청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청소년들이 아무 얘기 안 한다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자신만의 특별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힘들어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번쯤 다시 한번 말을 걸어봐주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에게 누군가가 그런 관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자신의 이러한 생명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는 이 상담 또는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는 선생님들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건복지부에서 심리 상담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국가에서 이제 면허를 주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심리 서비스법이라는 것을 이제 발의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7월경에 이제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기 전인데요. 그 전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많은 심리 상담 전문가들과 교수진들이 이 법의 피해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대사회적으로 반대 서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그 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 심리 상담이 직업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리 기계화 문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없어지지 않을 직업군 중에 첫 번째로 꼽혀요. 우리 인간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계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을 위한 도움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도움이 있기에 그것이 상담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상담은 누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교육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통제해서 잘 만들어서 잘 적응하도록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이 손상되었을 때 인격자만이 그 인격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마틴 부버가 이야기하는 나와 너의 관계, 즉 나와 그나 나와 그것이 아닌 나와 너의 관계를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누군가가 알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상담 선생님들은 그러한 하느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받고 응답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심리학뿐만 아니라 교육학과, 사회학과, 그리고 복지학과, 청소년학과, 아동학과 이 수많은 곳에서 상담심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양성되어서 사회 곳곳에 상담이 필요한 곳에서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전부 배제하고 심리학과를 졸업한 사람만이 이 상담심리사 자격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법이 상식에도 위배되고 현실에도 맞지 않으며 학문적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없어서 또 그런다 하더라도 법적인 절차와 여러 가지 문제만 없으면 곧바로 이 법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그 심리학과의 몇몇 교수진들과 그 과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하는 몇몇 사람들로 인해서 이 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은 기계가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또한 우리가 흔히 보는 동물로 취급되어서도 안 됩니다. 실험의 대상이나 약물 처방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대 심리학은 상담심리, 교육심리, 임상심리, 이상심리 이렇게 수많은 심리학의 지류가 퍼져나가면서 적용심리학, 어플라이드 사이콜로지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이제 인간의 현상에 대한 이해를 공부하는 인간의 뇌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동기와 어떤 욕구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이 나가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 심리학이고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의 치유와 변화를 일으켜주는 이 상담심리학은 적용심리학이라고 해서 심리학과는 다른 학문으로 변화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다른 학과에서 상담심리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가가 양성됩니다.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심리학과 출신들이 이 상담심리에 대한 직업을 가지도록 해주는 어떤 직업을 알선해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 법을 제정하게 되는데요.
이 사실을 왜 지금 말씀드리는가 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일상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도움을 주어야 되는 이런 심리 상담사들을 전부 불법 상담자로 몰아가고 심리학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담과도 전혀 다른 영역의 학문을 졸업한 사람들이 이 상담 영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법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과연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청소년들을 위한 진정한 그런 그 정책인가를 생각해 보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다음 주에 저희가 오전에는 황창현 신부님과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 교수님들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 법의 문제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고요. 오후에는 피터의 구루터기 번외편으로 좀 더 심도 있는 이 법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가져다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6월 1일에는 국민청원을 통해서 이 법 폐지 운동을 저희 쪽에서 할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아서 준비해 주시고, 혹시 저희가 이렇게 올리는 동영상과 내용을 통해서 지지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이 되어야 이 법에 대해서 청와대 쪽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 때문에 20만 명 국민 청원 운동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물론 더 자세한 또 내용에 대해서 황 신부님과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들과 평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선생님들에게, 그 선생님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불법 상담자가 되는 이런 현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심리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진심으로 신앙인으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문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교육을 통해서 심리 상담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인격의 성장과 자신의 끊임없는 수련을 통해서야만 올바른 상담자로서 양성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영역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어떤 교육 과정으로만 생각하게 되는 그런 일이 정부 쪽에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법을 법안에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청소년들이 이 강론을 듣는다면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세상을 살 의미도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수많은 친구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살려고 하는 희망과 꿈을 다시 한번 회복했던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꼭 주변의 도움을 청해서 자신의 이 소중한 생명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 큰 위로와 힘을 통해서 앞으로의 삶에서 더 건강하고 더 기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면 분명히 길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용기와 힘을 가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은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폭력적인 환경으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폭력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